안녕하십니까. 주식시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한 성과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, 오늘은 SK하이닉스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SK하이닉스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 국면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 거기에서도 어떤 반도체를 또 공략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크게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SK하이닉스는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협력 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거기 안에는 이제 비상장 기업도 있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 돼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안에서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을 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기업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미코세라믹스라는 기업도 SK하이닉스의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. 최근에 이 선정됐던 기업들을 보면 DIT라는 기업을 우리가 또 장비업체로서 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DIT가 국산화에 대한 또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YC캠이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우리에 대해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SK하이닉스가 기술혁신 기업으로 또 선정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최근 6개년 동안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또 선정했던 그리고 연구개발 함께 참여했던 기업들은 항상 성과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혁신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함께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기업들,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단독으로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거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서 좀 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1차적으로 좀 참여했던 기업들을 제가 조금 뽑아왔는데요. 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낮고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으로 잡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과거에는 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도 우리가 장비 업체로서 또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1차 협력사 밴드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넥스틴, 그리고 PSK 테스 같은 기업들도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차 협력사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. KC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KC텍 같은 경우에는 함께 또 이렇게 공통적인 또 분모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KC텍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, 솔브레인, 램테크놀로지, QRT 같은 기업들도 존재하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우리가 이 QRT 같은 기업들은 현재 이제 대만에는 보면 반도체에 대한 종합 서비스 및 전반적인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면 시가총액이 한 1조가 넘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QRT 같은 기업이 최초이기도 하고 드뭅니다.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부분 자체를 좀 감안했을 때
반도체에 대한 종합 서비스 분석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QRT 같은 기업들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.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것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모두 다 우리가 공략을 할 수는 없고,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SK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더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면, 우선은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, 가장 대표적인 또 소부장 업체 중에 소재를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솔브레인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났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현재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솔브레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K시텍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정 장비나 식각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자급률이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.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이제 세정이나 또는 이제 식각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자금률이 높고 대신에 미국 기업들이 자금률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, 이런 K시텍은 가장 대표적인 또 세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K시텍에 대한 움직임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우리가 과거 불화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어낼 때 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였던 기업이 또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. 반도체 공정 내에서 우리가 또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램테크놀로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고,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약 600억 수준입니다.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PSK.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 이렇게 있는데, PSK 홀딩스는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고, PS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덮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부분 자체를 이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장비를 이제 스트립 장비라고 합니다. 그런 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, 흔히 이제 우리가 포토 공정이 이런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 PSK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테스도 마찬가지로 증착이라든지 또는 세정 장비에 대한 납품 성과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또 유독 또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돈독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부터 예스하고 오늘 토픽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 7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음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분석하면서 K-POP 데몬 헌터스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만큼 현재 이 YG 엔터테인먼트 내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팀이 이 K-POP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프로듀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엔터주 내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가장 탑픽으로 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7일 날 KSP, 우리가 이제 조선주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KSP를 말씀드렸는데요.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20% 이상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, 조선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선업황 자체는 앞으로도 확대될 경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신고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토픽은 저는 이제 PSK 말씀드리겠습니다. PSK가 점유율을 보시면 약 2에서 3%대 수준인데,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5%가 이미 과점 형태가 띄어져 있습니다. 거기에서 나머지 35%를 국내 기업들과 다른 여타 업체들이 좀 나눠 갖는 형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2에서 3%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을
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실제로 비상장업체인 CMS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면 5%가 채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PSK가 이루어낸 이런 성과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23,8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9,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